4조 중급 강의 시간입니다. 이 자료도 다음 역학동에서 가져온 겁니다. 학문 목적이니까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 사주를 보면 정화가 미중의 정화가 있어서 뿌리를 두고 있죠. 미중 정화에서 투강된 겁니다. 정화에 동류오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인성은 인목과 을목입니다. 인성은 인목과 을목. 서로 동료 오행이니까 뿌리 관계는 아니지만 일간을 돕는 유일한 오행입니다. 을목음이 뿌리를 두고 있지요. 유유자영이니까 자영은 자기 스스로 강해지거나 스스로 기운이 줄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유가 있으니까 신은 또 유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녹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신도 제법 튼튼한 편입니다. 여기도 뿌리를 두고 여기도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배우셨지요. 미는 목 두 개면 집어 삼켜버린다고. 그럼 이 을목과 임목은 집에 삼켜버린 상태라서 정화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을목과 임목이 집어 삼켜져 버렸습니다. 신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경우는 정임 합의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임 합의될는지. 신약이 되어버렸는데 신약이 되어버렸으니까 미토 이놈이 나쁜 놈이지요. 식신. 그리고 또 가정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은 을목과 임목이 미의 영향력 아래에서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신유가 마음대로 임을 공격을 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맥을 멈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인성운이 와야 되는데 전부 재성향으로 갔죠. 재성, 관성. 마지막에 인이 오지요. 사주 원국으로 봐도 이미 미토 때문에 을목과 임목이 잡혀버렸으니까 금만 득세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이 마음 놓고 약한 을목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병신대운에는 영향력 아래서 약해져 있는 인목을 인신충하고 신인충하고 이미 그래도 중간에서 금생수 수생목 하는데 병이 또 임을 충해버렸지요. 혹은 병신합 이렇게 됐는데 합이 되었는데 이미 도 충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임에게는 불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병신대로는 모친이 사망을 했고 청소년에도 마찬가지로 잡혀있는 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조모가 사망하고 무술대원에는 인호술이 되겠지요. 인호술 화국에 혹은 신유술이 먼저 될는지 인호술이 먼저 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호술이 되면 화가 많이 왕해지고 상대적으로 뭐 임수에는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인호술 화국에 또 무술은 그대로 건재하니까 화생 토, 토생 금으로 가버리니까 신약인데 인호술 화국은 본인한테는 좋지만 화가 화생 토, 토생 금으로 가서 그리고 또 술미 형 하니까
뭐 그다지 좋아 보이는 부분도 없습니다. 무술대원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국에서 이미 을목, 이목이 잡혀버려서 어, 이미 사주 자체가 많이 힘들지요. 완전히 을목, 이목은 먹혀버렸으니까 재성이 판을 치고 임수도 나를 극해오니까 임수는 관성이니까 공명입니다. 여자 사주. 그러니까 뭐 죄다 신약도 되고 자신은 약한데 관성만 많이 도와줘서 자신을 공격해 오니까 원국에서부터 남편도 그렇고 어머니는 이미 잡혀서 먹혀버린 상태고 그러면 원국 자체가 안 좋은데 병신대원의 신인충하고 유대원에 또 이렇게 갔고 술대원에는 그래도 인호술 화국에서 정화가 강해지는 면이 있는데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버리니까 역시 이때도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인호술 화국이 되니까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버리니까 일간이 감당할 힘이 어느 정도 생기긴 하지만 이대원에도 금이 강해져 버립니다. 그 원국에서 이미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운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좋지 못하겠네요. 격을 배우셨으니까 격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십시오. 미중에 을목이 투관되었고 을목이 건재한가 안 한가. 미중에 을목이 투관되었지만 이 두 개가 이미 먹혀버렸지요. 먹힌 상태에서 공격을 다가하고 있으니까 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지요. 만약에 미가 없다면 을묘 같으면 편인이니까 신유로서 잡아주면 참 좋은데 살성을 약간 잡아주면 괜찮을 텐데 미가 있어서 신유가 먼저 때려주고 미가 잡아가다 버리고 격이 자꾸 떨어져 들어가지요. 한 번만 거기서면 좋았을 텐데 한 번 때려줘서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미가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격 자체가 맥을 못 추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격이 이미 떨어져 버렸으니까 격이 한참 낮아져 버렸으니까 사는 것도 좀 그렇겠지요. 자꾸 이별수도 있고 특히 가정궁이 여기가 미투가 가정궁에서 큰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적으로 부모님도 그렇고 좀 그렇지요.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육친 변동은 생극제와 형파 합중 등의 명리 이론으로 대부분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서인지 해석이 불가한 부분도 있다. 간명시의 원국을 가장 먼저 살피고 그 다음으로 대원을 보는데 이때 많은 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잘 안 보일 때가 있다. 위 사주에서 정유대원이 그러하다. 여기 보면 이분의 글입니다. 명리학 이론 중에 아는 것이라고는 격용 희귀론밖에 없으니 그것만 열심히 합니다. 본명은 식신격인데 이 사람은 식신격으로 봤습니다. 정에 미토 식신격, 식신격인데 을목이 도식하니 식신인데 인성이 극해버리면 도식이라는 것은 밥그릇이 엎어진다는 겁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먹는 거지요. 식복인데 을은 계모지요. 을과 정관계는 편인관계니까 계모지요. 계모가 미토를 극해버려서 이분은 을목이 도식이라고 합니다. 도식이라고 하면
내가 설계하는 곳을 막아버리고 내가 먹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밥그릇을 없는 데서 도식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병이라고 간주를 하고 신금이 을목을 잡아주었다 해서 신유금이 약신이라고 합니다. 약신. 그러니까 아주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를 해주니까 약에 비유해서 약신이라고 합니다. 임수는 귀신이니 왜냐하면 이분 주장대로라면 임수가 수생목해서 도식을 더 부추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임수는 귀신입니다. 납불기자 이 이렇게 납불기자 기토의 아래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미토가 요신입니다. 미토는 식신으로 중자인신입니다. 십성격국으로는 식상대살기계 사랑화의 제사라는 사주입니다. 살이 왕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유, 신유이래서 뭐 미신유, 미하고 유관에 또 신을 공하겠지요. 그래서 금생수 해서 살이 왕한 상태다. 그래서 살이 금생수로 살이 너무 왕해지니까 미토로서 제하니까 미토가 요신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식상이 살이 왕한 상태니까 식상이 살을 거느리고 있다. 식상이 살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식상 대살격에 사랑하여 미토로서 제사를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여기 미토는 월이니까 격에서는 강하게 보고 충분히 임수를 제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의 견해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 신유 병신대운의 을축년에 모친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병신대운에 을미대운은 도식대운이지만 신유 명한이 약신으로 작용했는데 무탈했다. 병신대운은 천간이 병신합하고 천간이 이렇게 병신합할 수 있을까요? 병신합하고 합할 수도 있겠네요. 병신합하고 근데 이게 합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작용이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신 여기 병을 앞에 두고 병신합 월신충 합이 해가 돼버리고 얼신충을 먼저 얼신충을 하겠지요. 명합부터 먼저 충을 하고 병이 들어와서 합한다 해도 미중에 또 을목이 있으니까 얼신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차례대로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은 병신대우는 천간은 병신합하고 합에 또 하면 금이 많으니까 수가 생겨나니까 합이 가능하지요. 지지는 임수의 장생지인 기신인 신금이니까 임수가 장생이지요. 신에서 임은 신을 보면 장생입니다. 12운성. 그리고 신을 수모라고 합니다. 수의 어머니. 임수의 장생지인 기신이 수목이 강해집니다. 이분은 재성이 강해서 살이 왕해졌는데 다시 재성인 장생이 들어와서 생해주니까 살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수생목으로 이제 수가 왕해지니까 수생목으로 목이 왕해져서 목극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목극토하니 이 요신 종류한 신 미토가 살기 위해서는
금극목으로 인성을 없애버려야 된다, 파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분의 해석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세 을미명한 정류대원에는 정류대원 김연율의 돌봐주던 조모가 사망하였다. 김연율은 목국도로 도식하는 애입니다. 미토가 요신인데 김여년에 목국토해서 도식하는 해라고 합니다. 식신을 극해버리니까. 무술대원 초반에 결혼 부부 불화 이혼했다. 무술대원은 요신인 토가 나타나는 대운입니다. 좋은 점은 토국서여 토생금하니 토금이 왕성해서 길상이고, 이분 의견대로 본다면 무술대운에는 요신인 미토가 요신이라고 했지요. 요신인 토가 나타나는 대운입니다. 살이 왕하니까 살을 제해주는 무술인 토가 나타나서 좋은 대운입니다. 좋은 점은 토극소하여 관성이 왕하니까 토극소하고 토생금하니 토금이 왕성해서 길상이고, 나쁜 점은 무술토가 을목에게 을목이 을목에게 회극을 당한다. 돌아서서 대운을 때리는 거지요. 돌아서 대운을 때려버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술대운 개미년이라면 천간은 목에 합하고 지지는 토왕한데 미술이가 토왕하지요. 무개년의 특징은 월운이 천지 동일 오행으로 흘러갑니다. 정사모 기미월이라면 흉다 길수한 명이지만 혼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요신토가 나타났고, 무개년의 특징은 월운이 천지 동일 오행으로, 그러니까 무하고 개년에는 월을 살펴보면 정사모 기미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신 중년신이 많이 나타나서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갑신년이라면 천간은 목극토하고 지지는, 천간은 만약에 갑신년이라면 천간은 목극토하고 지지는 임수의 장생지입니다. 한편 갑신년은 금극목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육친변동은 생극제와 형파합충 등의 명리으로 대부분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서인지 해석이 불가한 부분도 있다. 회극이 아주 어렵습니다. 돌아가서 대운을 때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경험한 학인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명시에는 원굴 가장 먼저 살피고 그 다음으로 대운을 보는데 이때 많은 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정류대운이 그러하다. 본명은 학인들이 틀리기 쉬운 형태의 사주입니다. 금왕하여 제거긴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명은 수목이 기신인 사주입니다. 천간인 기신인 수목은 2개이고 희신인 금은 1개이니 흉다 길수한 명입니다. 정류대운은 글자만 놓고 보면 일단은 희신나화와 약신금으로 토왕의 진이 호원입니다. 그러니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류가 힘쓰지 못하게 하는 세월이 온다면 흉도 길수한 명이니 흉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여년 월운에서 을해월이라면 해지지는 설금 생목하여 약신요금을 무력하게 만들고, 을천간은 수생목으로 강해진 채 목극토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중급이면 힘드시면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힘든데 이해를 못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가버리면 뒤에 또 공부할 의욕이 사라지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미토가 을목인목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을목인목이 미토에 끌려 들어가서 맥을 못 추는 상태로서 신약이 되어버렸고, 목이 없는 상황에서, 목이 많이 약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정화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신약인 상태로 변해버렸는데, 다시 금은 왕해져 버렸고, 또 토생금하고 금도 왕해져 버렸는데, 뭐 칠살도 강해져 버려서 어차피 원국에서 남편 복이 없죠. 신약하고 재물복도 없고, 어머니는 나이가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다시 제왕운으로 흘러가 버렸으니까 이미 약화된 인성이 제왕운에서 또 그걸 당합니다. 병정운에도 목을 돕지를 못하지요. 목이 오히려 잡혀있는 상태에서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이 병신대원에는 또 어머니가 약해져 있는 인성, 정인을 또 충해버리지요. 정인을 돕는 것도 충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사주에서 신약에 제가 득세를 하고 미라는 놈이 가정궁에서 아주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국에서 이미 못 쓰는 사주가 되어버렸는데 대원마저 인성향으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재성관성으로 갔습니다. 천간마저도 재성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이제 두 가지 이론을 다 제가 말씀드린 이론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도 곰곰하게 천천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를 보면 중급 이론으로 배웠을 때는 진중얼목, 미중얼목, 진중얼목 뿌리가 튼튼하지 얼목이. 그래서 얼목만 빼버리면 얼목이 없다고 한다면 얼목이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뭐 지장간 중에 진중얼목, 미중얼목, 진중얼목이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화토, 왕한세에 신약 아주 극신약이 될 수도 있는데 얼목이 하나 얼목이 하나 다행히 세 군데서 투간이 되었지요. 진중얼목, 미중얼목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지요. 물론 뭐 미토가 입고시키는 작용도 있지만 뿌리가 원체 튼튼하니까. 그리고 또 신자진 하나는 또 형성이 되겠지요. 신자진 수국에서 수생목 하니까 땅도 튼튼하고 물도 튼튼하고 햇빛도 올라가니까 을목을 배우신 거 있지요. 을목은 햇빛과 물이 갖춰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난다. 진토를 보면 진토를 파고 들어가서 벌레처럼 따뜻한 진토 속에 들어가서 무한대 번식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가능성이 매우 많은 가능성이 매우 많은 어, 신왕 혹은 신약,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많은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이 사람은 생장 이후 부귀가문에서 재운이니까 그럭저럭 왕한데 다시 토생검해서 재운도 받쳐주니까. 근데 물론 이 사주를 격으로 보면 단번에 답이 정해지지만 중급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술대운에는 뭐, 뭐 연과 먼저 충을 한다고 봅시다. 진술충 한번 했지요. 술미형 진이 한번 충하고
미가 수를 형하고 한 번 충에서 충격을 상호받았는데 술토는 뭐 화생토 하니까 강한데 다시 미토가 형을 했지요. 그래서 토가 왕한 중에 충형이 겸해졌습니다. 이때는 대수술을 받았다고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이나 형의 파가 겸해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술파라고 알고 있는데 형도 되고 파도 되고 진술충이 충이나 형은 파나 해가 겹쳐지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기의 대운에 들면 해묘미가 되겠죠. 해묘미. 자원에는 신과 진 사이의 자를 허를 공했다가 자가 나타났으니까 진실이라고 했지요. 진실. 자가 공해져 있다가 나타나면 진실이라고 합니다. 기의 경자원에는 길했다. 어쨌든 가능성이 많은 신황인데 진중월목에서 얼이 너무 튼튼합니다. 그래서 수생목하고 햇빛도 적당히 온도도 높아서 얼이 진중에 들어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겠지요. 많은 벌레들이 진중에 울울하거나 얼목이 주변에 넝쿨을 잔뜩 뿌려서 잔뜩 어, 늘려서 이 일대가 넝쿨 천지라고 봐야죠. 또 게다가 또 여름이니까 추군에는 불길하다고 했습니다. 충미충하고 뭐 축진파도 있네요. 이게 충미충했지요. 일단 충이 한번 왔지요. 축에 진축파 충에 파가 왔죠. 충이 한번 충했는데 또 파가 와버렸지요. 충이 있을 때 파가 겹치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 경우는 보면 중급 이론으로 배운 적이 있죠. 여기 보면 을목이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는 건데 신자진에서 선목 불능수용하니까 을이 병화를 돕기는 힘들지요. 을경도 금으로 변해버리니까 금으로 변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급 이론의 경론을 빼버리고 보면 이는 뭐 병화의 세력 자체를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리겠죠. 이 사람 인생은. 근데 이제 격을 따지면 격이 일단 형성돼 버리면 신약 신앙에 구애받지 않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중급 이상인데 격이 정해져 버리고 편제격인데 재화만 잘해주면 이 사주는 재화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토운에 신앙운이 왔을 때도 부가 생장하고 행정 출신 처군길 자녀 왕성 진운에는 불길했다. 진운에는 진운에는 왜 불길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진운에 왜 불길했는지는 지금 이론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급 이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우는 불길했고 갑인 을묘는 또 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격이 일단은 형성이 되고 나면 신앙 신약에 구애받지 않고 격만 살아 있으면 무난히 잘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냥 우리가 중국 이론을 배웠을 때는 주변 세력이 다 버려진 임금인데 도망 다니고 세상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고용되어 살 팔자인데 구급 이론으로 가면 격이 성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화도 되어버리고 해서 번듯한 편제격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양인의 평관
그 살인상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살인상정. 살인상정이란 말이 있는데 살인상정 이렇게 이런 글자입니다. 한글로. 한자로 바꾸려니까 조금 걸리적거려서 그냥 이대로 씁니다. 살인상정. 살은 칠살입니다. 칠살. 이는 양인입니다. 만약에 병일 때 월지에 오가 있으면 양인이지요. 양인은 살기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살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어쨌든 양인은 살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행동 자체가 과격해지니까 사고가 생기기 쉽고 너무 평소에도 과격해 있으면 매사에 실수하는 일이 많겠지요. 항상 흥분이 앞서니까.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시에 임수가 있으면 만약에 시에 임수가 있다면 임수하고 병에 오는 양이니까 오중의 정화가 정임 합해버리지요. 그러면 이때는 나의 양이 성급함, 조급함, 항상 흥분해 있음, 이를 그르침, 너무 설침, 너무 화냄인데 이게 좋지 못한 건데 오라고 한다면 양인으로서 나를 치는 놈을 불러다가 임수로서 오중의 정과 합해버리면 양인과 칠살이 나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건데 두 나쁜 놈을 서로 붙여서 두 나쁜 놈이 서로 견제하게 해서 어, 양인의 나쁜 부분도 제거를 해버리고 칠살의 폭력성도 제거를 해버린다고 해서 칠살과 양인을 서로 정지시켜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자가 보면 정자를 보면 정자가 정자가 보면 머무르다는 의미가 있지요. 머무를 정자. 살과 칠살과 양이 서로 같이 머물러 버린다. 뭐 정지란 의미도 되긴 하겠지만 서로 머무른다. 서로 살성이 서로 견제해서 살성이 멈춰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인상정이라고 합니다. 살인상정. 양인과 평과는 서로 살인상정해서 좋은 겁니다. 살인상정이 돼버리면 성격이 급한 것도 없고 폭력적인 것도 없고 오히려 살인상정이 되어버렸을 때는 양인의 강폭함, 급함, 화냄도 많이 줄어들고 성격도 안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칠살의 나쁜 것과 양인의 나쁜 것이 서로 정지가 되고 머물러 버려서 두 가지 나쁜 점이 동시에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살인상정이라고 합니다. 살인상정.
양인하고 편관이 나왔길래 살인상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인의 편관이면 어쨌든 살인상정이 되었다 보고 여기에 금신까지 가해지면 살은 무사이고 이는 뭐 힘이 세니까 장사라고 봐야지요. 무사 장사가 서로 머물러서 살기가 지해졌는데 다시 금신에 강한 기운이 있으면 역사 힘쓰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리라 이랬네요. 살인상정입니다. 살인상정.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제가 또 강의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같으면 여기에 칠살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병호일주 같으면 임하고 오중이 정하고 합해버려서 양인도 양인의 과격한 성격도 잡아서 안정이 되고 칠살의 폭력성도 같이 잡혀서 성격이 안정 있고 위험 있는 성격이 됩니다. 살인상정은. 이 사주는 보면 인인이 있죠. 인인에서 가능성이 있는 신약인데 이게 신자진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진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하고 자가 있고 임수가 있고 해서 칠살이 그럭저럭 왕한 편이지요. 신중에 경검하고 해서 뭐 가능성이 있는 신약인데 차라리 모군이 와줘버리면 좋을 텐데 그럭저럭 가능성이 있는 신약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버렸습니다. 신유술이 서쪽이지요. 검운 해자 측이 북방이지요. 수운 천간도 금수운이지요. 그러니까 뭐 중급 이론으로 봐도 좋지 못하지요. 개운에도 폐암이 많았다. 가불에는 백사불술했는데 말년에는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대원, 을묘대원에는 가능성이 있는 신약인데 비로소 인성운이 와서 그때는 편안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강의 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구글이나 검색을 하셔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어보시고 내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생각을 무리는 하지 마시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하게끔 점점 생각하는 것을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급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